의료 붕괴에 다들 관심 좀 가져주세요. 진짜로 저는 망한다는 데에 10달 전부터 예측을 했던 사람이고 웬만한 거 다 맞추고 있는 사람이다. 네가 다 맞추냐? 이렇게 물으면 할 말 없는데 맞출 만한 것만 얘기하니까 맞추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윤나으리 이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그러니까 12월 15일 전까지는 긴급 체포되거나 탄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인 예측을 한다면 대통령 권한 대행은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영상을 찍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12월 9일 월요일에 대통령이 긴급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제가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니라 수싸움을 딱 해보니까 이 카드가 지금 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악플이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요. 정치 같은 경우에는 네 편 아니면 내 편이에요. 예, 중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면 이제 내 편인 거고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하면 네 편인 거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정치인도 아닌데 정치에 관심도 없어. 근데 관심이야 있죠. 근데 정치에 입문하는 게 관심 없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정치 얘기를 하는가? 솔직히 얘기하면 어그로 끄는 거죠. 예, 왜? 내가 웬만한 거 다 맞추고 있고 맞출 거고 의료 붕괴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거의 다 맞췄다. 정권 붕괴되는 것까지 거의 다 맞췄는데 의료 붕괴를 조심해야 된다. 이거 지금 잊혀지고 지금 일시적으로 뭉개고 있는데 아니다. 그럼 뭘 맞췄냐? 2년 전부터 의대 증원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증원될 거라고 얘기를 해놨었고 왜 로지까지 다 설명해놨어. 그리고 10개월 전부터는 의대 증원 2,000명 딱 발표되는 순간 이거 실패할 거다. 왜? 계획을 그지같이 짜서 이거는 2,0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작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유일하게 아직 안 못 맞춘 거 의대 증원 1년 유예할 수밖에 없다고 7개월 전에 얘기했는데 그게 밀어붙이니까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정권 붕괴되고 의료 붕괴 못 막을 거다라고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냥 막연히 의사 월급 깎이니까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뚜벅뚜벅이 아니라 막 뛰어가고 있어요. 이제 갑자기 왜? 어제자로 예비비 대폭 삭감돼 내년도 예산이 통과가 됐죠. 진짜 망한 거야. 네, 진짜 망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망했다는 얘기야. 이제 대학병원 애들 못 버텨. 보건복지부 장차관도 몰라 이렇게 내 얘기가 나올 거고 아무도 책임 안 지죠.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내로 긴급 체포되거나 탄핵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11일 새벽인데 아침이죠. 뉴스를 좀 볼게요. 내란 중요 임무를 수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계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다. 법원은 중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을 염려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을 인정시켰다. 이게 중요한 워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내란죄는 경찰이랑 검찰이랑 누가 수사하는 이 문제인데 법원이 검찰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게 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심판이 어떻게 보면 법원이 심판인데 땅 하고 지금 여기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누구든 빨리 잡아와. 셋 다 잡아올 수 있어. 공수처까지 해가지고 심판 입장에서는 권한을 다 줬으니까 먼저 잡아온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지금 총을 딱 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수사 임박, 검찰 지휘 고하 불문 엄정 수사의 내란 전모 밝힐 것, 계엄 내란 대통령 턱끝까지 간 수사, 윤석열 구속 가능성 현실화. 이 오늘자 뉴스예요. 오늘 새벽자 뉴스죠. 제가 어제 올렸죠. 어제. 그러니까 한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일찍 올리면 걔가 맞추는 거야. 저는 엊그제죠. 엊그제자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체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라고 올렸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구속. 윤석열 공범적시 이 구속영장이 대통령이 공범이라고 아예 적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긴급체포,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거나 구속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비상계엄이 초래한 엄청난 국민 불안과 혼란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법조계의 평가는 의대 증원 때도 마찬가지. 의료계의 평가는 분분합니다. 예. 보통 익명 까고 나온 애들은 다 이제 의미 없는 거고 기자들이 내피셜로도 쓸 수 있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고 실명으로 딱 들이대는 게 맞는 건데 실명으로 들이대도 뭐 의대 증원 때도 제가 봐서 보니까 좌파 우파 뭐 다 이해 관계에 따라서 자기의
자기 예전 워딩을 싹싹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보다는 지금 이 수싸움과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실제 저도 이게 이성적으로만 접근을 하다가 의대 증원 의료 붕괴 딱 보니까 꼭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사회 현상들이 탁탁탁 그 수싸움대로 가는 거야. 이해관계들이 맞춰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수를 선택하는 거지 다들. 그러니까 좀 답답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출 가능성도 있는 거지. 의외로 높은 거야. 어쨌든 그렇다. 내란 수괴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을 정도로 무거운 범죄다. 내란과 외환은 현직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 범죄이기도 하다. 경찰 나왔죠. 윤 대통령이 내 요건에 맞으면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다고도 했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아예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켰고 내란 수익의 구속사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지금 그러니까 원래 경찰이랑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구속 수사할 각이다라고 딱 치니까 검찰에서 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국방부 장관을 우리가 먼저 신병을 확보한다 이렇게 확보를 했죠. 그렇게 지금 토끼머리를 시작한 거예요. 수사기관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검찰도 최대한 빨리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근데 문제는 윤 대통령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처음 있는 일로 권한 대행 여부 등을 놓고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 이거 제가 엊그제 영상에 올렸죠. 긴급 체포될 경우 오히려 혼란이 굉장히 일시적으로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가 제일 높다. 뭐 그렇죠. 군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얼마나 걸리냐? 12월 15일까지. 윤 대통령에게는 별로 시간이 없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별로 시간이 없어 지금. 왜? 대내외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모두 국민이 다 원해. 해외 투자자들 다 원해. 왜? 지금 코스피 달러 작살나고 있거든. 어제 잠깐 반짝했다고요? 못 막어. 그걸로 어떻게 막어. 경찰청장, 서울청장. 그러니까 경찰이 가만히 있냐? 아니에요. 읍참마속 시작 바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새벽자 속보인데 경찰청장, 서울청장 초유의 긴급 체포. 중범죄 증거인멸 우려. 이게 지금 경찰 특수본에서 바로 친 거예요. 얘 딱 보니까 야 우리 세대겠는데 경찰 뭐 있냐 무능한 거 아니냐 이 프레임 걸려드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가차없는 토끼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일단 잡아들여. 긴급 체포해. 그래서 국무회의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을 텐데 답 안 나옵니다. 지금 이 프레임이 대통령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라는 얘기 나왔었죠. 그럼 경찰청장이랑 서울청장 같은 사람들은 도주 우려가 있냐고. 아니야. 그냥 일단 잡는 거야. 그리고 어제 재밌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대통령 전용기 이륙에 윤 대통령 해외 도피설 소동. 그러니까 지금 프레임이 딱딱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도주 우려가 있다고 지금 들썩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전용기 이륙은 아니죠.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전 국민이 그냥 점검차 이륙만 해도 난리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는 어렵다는 거지. 특전사령관 윤 대통령 전화에 국회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 이게 지금 군인들도 상명하복인데 지금 다 손절치고 있죠. 막 국회에 나와서 군인들 질질 짜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요번에 의대 증원 때도 그렇고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다 질질 짜고 있어요. 친윤파도 그렇고 이제 군인들까지 짜고 있어. 즙을 짜. 그러지 말고 권력이 있을 때 잘하시라고. 왜 다 끝난 다음에 즙을 짜냐고. 내가 진짜 한심하네 진짜. 그런 걸로 지금 감정이 호소한다고 될 애들이 아니야. 특히 MZ들은 더해. 감정팔이 해가지고 감정팔이라고 하나? 감성팔이? 아니 눈 하나 깜짝 안 해. 오히려 비웃고 조롱한다니까요 그냥. 이쯤 되니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수사 대비 변호인단을 꾸린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딱 보니까 이거 이제는 눈치가 이상하거든. 친윤파 입장에서도 우리 손에 지금 탄핵 배신자 프레임 피를 묻히느니 체포시켜. 그게 깔끔하다. 이 얘기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 나온다고. 국민의힘 태스크포스 2월 또는 3월 하야 제시했지만 의총소에서는 또 결론 못 내. 태스크포스 그만 만들으라 그랬어. 이거 의미 1도 없어. 계엄 사태 상설 특검 국회 통과.
친한계 중심으로 22명 찬성. 이 얘기는 무슨 시그널이냐? 이제 똥을 맛 본 거야. 얘네들이 이 탄핵을 저번 주에 부결을 시키고 이제 참석을 안 하니까 진짜 똥폭탄 맞고 있으니까 여론에. 그러니까 친한계 입장에서는 손절 쳐야 되겠다라고 시그널이 지금 나온 거고,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퇴진 늦어지면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워.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는 조금 어려워진 판입니다. 분명히 기회가 있었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기회가 있었어. 언제 기회가 있었냐? 그 계엄령 해제할 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여권의 나름 스타가 될 수 있었는데 우유부단한 건지 망했죠. 제가 봤을 때 망했어. 그냥 왜 말을 바꿨어. 그거는 답이 안 나와. 그게 옳은 말이든 틀린 말이든 정치인이 말을 한번 딱 시원하게 직무를 배제시키고 내려오게 하겠다. 그게 이퀄 탄핵이거든. 근데 그 말을 바꾼 거잖아. 그래서 어려워진 거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이라도 빤스런 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정부, 이제 유인촌 장관이 정부의 대변인을 이제 했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면서 치안 책임 장관들 공석되면 국민 일상에 큰 위험. 이게 지금 느낌이 오는 거야. 국무회에 들어갔던 사람 다 지금 잘리고 구속되고 체포돼 있구나. 근데 이런 걸로는, 이런 프레임으로는 맞기 어려워. 왜? 국민 일상에 큰 위험이 된다는, 어떻게 보면 협박인데, 계엄령 됐으면 진짜 더 큰 위험이 됐기 때문에 계엄령을 묵인하고 추진한 사람들은 다 드러내겠다는 입장이 훨씬 어떻게 보면 로직에 맞죠. 그러니까 20명 가까운 고위공직자 탄핵 소추되면 정상적 국정운영 어려워. 그러니까 왜 계엄령을 했냐고. 정부는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계엄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는지 여부가 먼저 지금 굉장히 관건인데, 법무부 장관이 딱 손절 쳤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뭐 사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난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손절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뛰쳐나가는 거야. 제가 진짜 3달 전, 4달 전부터 얘기했잖아. 다 손절치고 일단 친윤파든 공무원이든 다 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 순장적으로 다 불타 죽을 거다. 이거 적벽대전이다. 지금 진짜로 이미 다 불타서 다 화상 입고 다 죽으니까 이제 와서 손절치는 정말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들인 거지,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그 와중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 행안부 장관이죠.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진짜 꼴값을 떠올리고 있는 거지, 진짜. 뭐가 행복해? 너만 권력의 맛을 보면서 행복해겠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체포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인 거지. 맛 좀 봐라 이거지. 국민들은 행복했냐 이거야. 의사들 행복했냐? 엄청. 제가 봤을 때는 의대 증원 2,000명 딱 하고 여태까지 지금 10개월 동안 끌고 왔던 게, 의사들 입장에서는 야 진짜 완전 이거는 안하무인으로 막 밀어붙이는 계엄령이었던 거고, 지금 12월 3일자 계엄령을 때린 거는 의사들은 대본에 딱 얘기한 거예요. 의사들이 10달 동안 고통받은 거를 이제 국민들이 받는구나. 똑같은 프레임, 똑같은 로직이야. 그냥 대통령이 지르고 밀어붙여 하는 거예요. 답 안 나와. 진짜 답 안 나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의대 증원이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너는 국가가 뭐 붕괴되고 아니야. 저는 의대 증원 때도 얘기했어요. 그 수만 보는 거야. 왜? 그 감정적인 호소하고 이런 것까지 그런 거 할 거면 저 유튜브 안 합니다. 아니, 그런 거 하는 사람 너무 많아, 유튜브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뻔한 얘기 할 거면 유튜브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수술만 하기도 바빠. 진료하기만 해도 바빠. 그런 거 뻔한 거 할 거면 유튜브 안 합니다. 왜 하냐? 남들 안 하는 거 하는 거야. 남들보다 한 수 높은 거 하는 거라고. 수싸움 봐서 예측해 주겠다고. 내가 맞춘다고. 못 맞추면 관둬야지. 어쩔 수 없어. 근데 맞추고 있잖아. 오늘 또 예측을 하고 있잖아. 예언은 아니다, 솔직히. 이번 주 내로 대통령은 긴급 체포되거나 탄핵된다. 그리고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지정해줬어. 최상목. 이 얼마나 기고만장한 사람이냐 이거야. 근데 유튜버라는 게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 입장에서는 그냥 가벼운 취미로 딱 맞는 유튜버. 뭐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유튜버라는 것 자체가 자율성이야. 모토가 자율성이야. 제한이 없지.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어떻게 보면 악플 다시는 분들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요새 이태원 클래스 나오더라고요. 내 가치를 악플러 분들이 정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뉴스. 제가 얘기하는 뇌피셜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말 뜬금포를 날립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 개헌 반대 후 자리 박차가 나와 사의 만료했다고 갑자기 실드를 쳐주고 줄을 쓰죠. 물론 같은 경제 쪽이니까 지금 코스피랑 달러가 너무 무너지니까 그렇게 실드를 칠 수도 있는데 약간 이 판에 약간 딱 하는 거죠. 왜?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최상목 그 기재부 장관이 직무대행이구나. 왜? 대통령 날라가고 국무총리 같이 연좌제로 날라가 지금 긴급 체포되게 생겼어. 그러면 3순위, 2순위죠. 정확히는. 최상목 그 기재부 장관이 직무대행이다. 이게 찍어준 거 아니야. 국회 야당 감액 예산안 처리 벌써 내년 추경 필요로 나와. 추경은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예측인지 모르겠는데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 의료 붕괴 못 막아. 추경을 해도 못 막아. 2판 4판이다. 결국에는 의료 붕괴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누가 권한이 있으려나? 지금 다 세됐는데. 의대 증원 진짜로 망했다. 그러니까 의료 붕괴 다들 관심 좀 가져주세요. 진짜로 저는 망한다는 데에 10달 전부터 예측을 했던 사람이고 웬만한 거 다 맞추고 있는 사람이다. 네가 다 맞추냐? 이렇게 물으면 할 말 없는데 맞출 만한 것만 얘기하니까 맞추는 겁니다. 다음에 또 뵙죠.